10억 있으면은 지금 서울에서 어디에 투자를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람보한테 뽑는 게 나아. 꼭 투자를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10억 가지고 투자하려면은요, 뭐 강남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 한남 이런 때는 힘들어요. 재건축 재개발 투자해야 되는데 네. 10억 가지고 재건축 투자하기는 어렵고요. 전세 끼고 투자하더라도 어렵거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 10억이면 노량진 정도, 노량진 노량진? 뉴타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10억을 말씀드렸냐면은 최근에 지금 SSG 공공재개발 추정 분양가를 공개를 했는데 네, 흑석 2구역 59제곱미터 네, 10억이에요, 10억. 근데 이 괜찮네. 괜찮나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고분양가 논란이라는 타이틀로 나왔는데 고분양가 논란. 네, 예. 충분히 이해하죠. 근데 소장님은 좀 괜찮다 이 정도 가격이면 10억이면 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문제예요. 이거. 예. 이게 좀 공공재개발이면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주변이 얼마입니까? 지금 흑석. 이게 주변 시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 그래서 제가 왜 괜찮다라고 했냐면 흑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신흥 부촌이거든요. 마용성, 흑석 이렇게 쳐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마용성, 흑 이렇게까지 쳐주는데 전용 59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 옛날 분양 면적 기준으로 한 25평 아파트 정도 되거든요. 요즘 25평 확장하면 굉장히 넓게 잘 사용하잖아요. 네. 시세가 13억에서 15억 정도 하거든요. 마포나 흑석이나 이런 아파트들이. 아, 주변이요? 그렇죠. 새 아파트들 입주한 지 5년 이내 새 아파트들 한 15억 정도, 13억, 15억 정도 하기 때문에 10억 원이면 지금 내가 돈을 주고 네. 구입을 하려고 하면 15억을 줘야 되는데 물론 당장 입주는 못하지만 10억 원에 해서 기다렸다가 받으면 예. 결국에는 입주 연도가 차이가 나잖아. 내 집이 더 새 아파트잖아. 그러면 지금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 내 아파트가 입주할 때 되면 지금 주변의 새 아파트들은 한 10년 차이가 나잖아요. 예. 내가 더 유리하잖아요. 근데 난 더 저렴하니까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고분양가 논란이 왜 일어나냐면 관점에 따라서 달라요. 이걸 제가 말한 것처럼 주변 이미 형성된 시세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라 분양가 기준. 예를 들어서 민간 아파트 네. 지금 나오는 일반 분양가를 기준에서 해버리게 되면 요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잖아요. 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강제로 분양가를 눌러버리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고분양가라고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야 지금 주변에 민간 분양 아파트들은 예.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나오는데 공공 아파트, 공공 재개발의 분양가가 10억인데 왜 더 비싸게 나오느냐. 이건 그러니까 관점입니다. 신길 1구역이 84제곱미터가 11억 공공재개발 추정 분양가가요. 네네. 근데 그 기사에서 나왔던 게 내년에 입주하는 신길 더샵 파크 프레스티지 분양가가 7억 원대다. 그러니까 그게 예. 말씀하신 지금 그 얘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변 시세, 이미 형성된 시세가 아니라 예.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그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 원래는 아까 7억이라고 했는데 원래 시세는 한 12억 정도, 13억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정상이라는 거죠. 네. 정상인데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7억이 된 거죠. 이 눌러버린 걸 정상으로 보느냐 아니냐인데 저는 이미 형성된 시세를 정상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 기준이 눌러버린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10억이 고분양가가 되는 거고요. 이미 형성된 15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저렴하게 되는 거죠. 우리 상기 신도시도 지금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계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계양이 지금 추정 분양가가 3억 5,600이 나왔거든요. 전용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59. 59제곱미터.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한 25평 아파트 예. 옛날 기준에서 그러면 저는 괜찮네. 왜 괜찮냐면 서울 수도권 우리 주변 지역 이기 신도시 뭐 금단 신도시도 좋고요. 인천이면 금단 신도시 제일 가깝네요. 그렇죠? 네. 금단 신도시에 전용 59 새 아파트 입지 좋은 데를 살려고 하면 3억 5천 가지고는 불가능하거든요. 5억 원 이상을 줘야 되는데 계양이 더 새 아파트잖아요. 지금 기준에서 본다면 그렇죠. 2026년, 2027년 정도 입주를 하게 되면 금단하고 이제 10년 차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입주 연도가 아니 3억 5천이면 제가 바로 보는 관점은 굉장히 꿀 아닌가. 아,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반대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반대 관점에서는 국토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변 시세 대비 60에서 80%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인천 계양의 주변 시세, 그러니까 새 아파트 시세가 얼마냐면 3억 7천에서 3억 9천 정도예요. 전용 59가.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60에서 80%면 2억 5천 정도 분양을 해야 그러니까요. 맞는 예. 거지. 3억 7천, 3억 9천이 주변 시세인데 3억 5천에 분양하면 이거 뭐 사기 아니야? 국토부가 거짓말했잖아 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토부가 이게 약간 좀 말 실수, 전략적인 실수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를 해야 되니까 약간 의욕을 부려서 주변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주변 시세가 아니라 주변 신도시 대비 60에서 80% 저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저는 오히려 더 타당하고 신도시니까 같은 좀 비슷한 레벨의 신도시랑 비교를 해야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2억 5천에 분양을 했어. 진짜 주변 시세 대비. 예. 주변 시세가 3억 5천, 3억 7천, 3억 9천이니까 60%, 80% 정도면 한 2억 5천 정도에 분양을 했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진짜 반값. 다 달려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나도 해봐야겠다. 진짜 무주택이면, 만약에 우리가 무주택이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로또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야, 이거 대박이잖아.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그렇게 되면 꼭 당첨이 돼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내 집이 꼭 필요한 신혼부부들이라든지 기다렸던, 사전 청약을 기다렸던 분들이 높은 경쟁률에 밀려서 결국에는 경쟁률이 높다는 게 뭐예요? 당첨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소수 당첨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로또 맞았잖아요. 기분이 좋겠죠. 소수.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이번에 7월 달에 1050세대가 나오거든요. 1050명은 기분이 좋겠죠. 1050세대는. 나머지는 그 상대적 박탈감. 난 안 되는구나.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결국에는 또 제가 볼 때는 또 불안감으로 연결이 되고, 야, 사전 청약도 안 되면 기존 아파트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을까? 또 연끌로 또 이게 또 불안함의 연속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지나치게 이렇게 너무 낮게 책정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요. 너무 낮게 분양을 하게 되면 로또 청약 문제가 생기게 되고 당첨이 돼야 될 분들한테도 기회가 안 가는데 3억 5천 또 신도시 대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고 네. 더 낮출 수도 있지만 더 낮추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더 많은 공공아파트, 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우리가 더 많은 활용을 하겠다, 더 많은 투입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괜찮았는데 막연하게 주변 시세 대비 60에서 80% 하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논란을 좀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 소장님 말씀 참 잘하시는데 왜 국토부에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이 안 계실지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오네요. 스카웃이라도. 그러니까 공공재개발 10억, 뭐 계양 3.5억, 뭐 적당한 가격선이다라고 좀 보시는 네. 거잖아요. 예. 시장 가격에서는 적당한데 또 기대감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우리 안 돼서 문제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감을 너무 주는 거는 반대예요. 왜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거든요. 이게 7월 28일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했던 말이에요. 이 부동산 시장 왜곡됐다.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 자제해라라고 언급한 건데 공감 가세요?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 게 뭐 지금 최근에 다시 또 오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예. 약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할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얼굴마다. 김현미 장관, 전 장관이 있을 때는 총대를 메고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는 네. 홍 부총리께서 다 하시거든요. 대외적인 이미지는. 그러다 보니까 총대를 메고 최근에 이제 집값이 급등하는데 네. 사실 뾰족한 카드가 없습니다. 규제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약간 협박? 호소? 감정적인 호소밖에는 남지 않아요. 근데 이게 국민들한테 먹혀줘야 되는데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사실 왜곡이 된 거 맞고요. 뭐 버블이 생긴 거 맞고요. 고점도 맞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대책을 보면서 이게 타이밍이 문제다. 타이밍. 지금이 아니고 2017년 한 파리 대책 정도 때 이런 얘기를 했으면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겨나가야 되고 일부 투기 세력들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규제를 할 것이고 나머지 국민들은 믿고 기다려달라라고 했으면 그럴듯하고 충분히 맞는데 이제 4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2021년 7월이고 이제 임기가 얼마 남았나요? 이게 7, 8개월 남았나요? 8개월 남았나요? 그 정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막바지란 말이에요. 막바지인데 마지막까지 믿고 기다려달라. 왜곡이다. 집값이 고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묻죠. 언제까지가 고점이고 이제 내일부터 떨어지나요? 내일부터 집값이 안정되나요? 해법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될 것이다.
그 얘기는 저도 아는데 지금 기대감을 심어주는 건 제 생각에는 정부가 오히려 더 많이 심어주거든요. 최근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만 하더라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지금 인천 계양 같은 경우도 일반 분양 특별 공급 빼고요. 일반 분양이 한 1000세대 정도밖에 1000이 아니지 한 100세대 정도밖에 안 나올 텐데 예. 1050개 중에 실질적으로 그거 누구 코에 붙이냐고. 근데 사전 청약 물량을 또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사전 청약 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제 비판이 있으니까 늘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파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본청약 물량을 더 빼는 거거든요. 그러면 3년 후에 나올 본청약 물량이 줄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뭐 과도한 기대감을 주는 건 오히려 정부인 것 같고 지금 막 여론이 오히려 더 들끓더라고요. 어제 그 기자회견을 보고 집값이 그럼 언제 안정된다는 거냐. 네. 지금까지 4년을 믿고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라고 그러면 6개월 기다리면 되느냐. 막 이렇게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지 말고 경제부총리면 집값을 그냥 잡아달라. 국민들한테 하소연하지 말고 뭐 사지 마라 말라 하지 말고 그냥 결과를 보여달라. 투기 세력이 문제가 있는 거는 맞잖아요. 문제가 있죠. 네. 우리 생활에도 보면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절도범도 있고요. 뭐 살인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런 사람들을 잡는 게 공공의 역할이거든요. 대국민 담화를 해서 절도하지 말고 강도하지 말고 살인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그분들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투기하지 마라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분들을 잡아야 될 역할이 공공의 역할인데 4년 동안 공공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와서 또 믿고 기다려달라 기대감을 가지지 마라라고 하니까 국민들은 의안이 벙벙하고요. 도대체 6개월을 기다리면 되냐? 그것도 지금 답을 못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경제부총리라도 이렇게 했을 것 같기는 해요. 고점이 맞고요. 왜곡이 됐고요. 버블이 맞고 조심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집값이 안 잡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더운 열시와 날씨, 무더위, 열대야처럼 답답함을 느끼니까 오죽하면 추격 매수를 할까. 저는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이 유튜브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왜요? 끼어들 틈을 내가 못 찾겠어요. 아, 그래요? 다음에는 틈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좀 부동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잖아요. 뭐 재현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시고 현 네.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죠? 답답해서 지금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카드가 없는 없어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지금 더 나와도 효과도 없어요. 양치기 소년하고 똑같잖아요. 쓸 카드 다 썼다 이거는 아니에요. 쓸카드 다 썼죠. 예. 금리 인상 하나 남았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게 키포인트인데 한국은행 총재하고 이제 손발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요. 올리겠다는 건 하잖아요. 근데 시장의 반응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충격, 파급 효과가 있으려면 네.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뭔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상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지금의 예상은 올해 안에 0.25%포인트 정도 올릴 것이다. 라게 기대해요. 시장의 기대해요. 그러면 0.25 올리면은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만 바라볼 수는 없는데 만약에 제가 경제부총리거나 한국은행 총재고 오직 부동산만 바라본다면 예. 저 같으면 0.5% 정도 올립니다.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그럼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른 물론 그건 영향도 있을 고려를 거 아니에요.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전제 조건이 부동산만 바라본다면 예. 0.5 정도 딱 올려주고요. 그럼 시장에서 깜짝 놀라죠. 지금이 끝일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할 텐데 로드맵까지 저 같으면 제시해 줄 것 같아요. 내년에 1%포인트 올리고요. 3년에 걸쳐서 1%포인트씩 올려서 2025년에는 지금보다 3%포인트 더 올라갈 것이다. 물론 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 정도 로드맵만 제시를 해주게 되고 첫 한 방 0.5 때려주고 로드맵 제시해주게 되면 저는 상당한 충격 먹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믿어라. 정부 믿고 뭐 매수를 자제해라. 그런데도 계속 부동산은 지금 천정부지 오르고 있잖아요. 네. 뭐 교회 오빠도 아니고 계속 믿으래요. 네. 이거 어떻게 지금도 추정 매수 자제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대로 말을 들으면은 부동산 시장 안정될까요? 지금 나중에 땅을 치게 되지 않을까? 교회 오빠가 지금 말빨에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계속 거짓말만 했거든요.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국민들은 3번을 기다려주거든요. 사람의 심리는 3번이에요. 근데 3번 이상 넘어가게 되면 양치기 소년이 되는데 네. 26번이면요. 지금 기다려달라는 말은 저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요. 괜히 욕만 먹잖아요. 하지 말고 그냥 행동으로 0.5%포인트 정도 올리고 투기 세력이 진짜 있다라고 하면 과감한 단속을 해서 잡고 하면 되는데 결과를 보여주고 집값 잡는 거를 보여줘야지 제 이상 말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뭐 온전한 예전에 훤칠한 교회 오빠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야겠습니다. 언제? 과연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홍남기 부총리께 여쭤봐야겠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네.